기대하세요. 하나된 BBCN과 윌시은행이 만드는 희망의 금융,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대학 캠퍼스 예배를 이끄는 캠퍼스 미션 철치가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는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아콜라 연합 감리교회가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22,0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마이클 펠프스의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준 한 권의 책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표신장로교회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나라와 민족 사랑을 위한 축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앤드류 박 변호사 장학재단이 중국인을 포함한 대학생 8명의 장학생을 선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비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모든 교회의 비전 가운데 하나는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 캠퍼스 예배를 이끄는 캠퍼스 미션 처치 CMC는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는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맨해튼 82스트리트 PS 811 초등학교. 주일이면 이곳은 한인 젊은이들의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대학생과 젊은 부부들은 이곳에 모여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고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캠퍼스 미션 철치를 이끌고 있는 박수호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복음과 권능을 세상에 전하라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친교실에서는 젊은이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성경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새롭게 마음을 다지기도 합니다. 맨하튼 CMC는 이름 그대로 2003년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들의 크리스천 모임에서 시작한 캠퍼스 미션 철치입니다.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고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시작한 젊은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저희들이 태생이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삼삼오목 모여서 이제 예배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 특징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 교회랑 다른 점이 있다면 교회 그 스케줄이 학교 스케줄이랑 맞게 돌아가요. 그래서 9월에 학기가 시작하면 뭔가 저희도 같이 다시 시작하는 느낌? 또 뭐 방학이 되면 저희도 뭐 방학이 되는 느낌? 또 그 기간에 따라서 학교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저희의 그 사역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주일마다 초등학교에서 오전 1, 2부 예배를 시작해 오후 1시에는 컬럼비아대, 오후 4시에는 뉴욕대 NYU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캠퍼스에서 교회를 시작한 박수호 목사의 소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캠퍼스에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리더를 키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리더들이 스몰 그룹을 인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스몰 그룹을 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몰 그룹을 통해서 거기 자기들의 의문을 얘기하고 질문하고 질문받고 그래서 자기 생각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각 삶의 영역 속에서 자기가 변화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항상 스몰 그룹 리더를 키우는데 제가 에너지를 집중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캠퍼스 미션 교회는 이제 새로운 비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학 예배를 드렸던 젊은이들의 2세들이 늘어나면서 젊은 부부 공동체 사역도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CMC는 이를 위해 매주 9개월 영화부터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아콜라 연합 감리교회가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크리스천 꿈나무 육성에 나섰습니다. 장학재단은 박용화 장로와 손동원 장로가 4만 달러의 설립 자금을 지원해 준비한 것입니다. 아콜라 장학재단은 지난 14일 재단 설립 후 처음으로 13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총 22,0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대학생 5명에게는 장학금으로 2,000달러를 지원했으며 고교생과 선교사 자녀, 한국문화학교 학생에게는 각각 1,500달러씩 전달했습니다. 아콜라 교회는 지난 2월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추대된 박용화 장로와 부이사장 손동원 장로를 주축으로 아콜라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재단 설립 자금 4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매년 3만 달러 규모의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쿨라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애들 구하라든가 편부모 슬라에서 힘들게 공부 잘하는 애들 이 장학 사업에 전적으로 힘을 쓸 생각입니다. 박 장로는 장학 사업뿐만 아니라 나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박 장로는 매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랑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총 4만 파운드의 음식을 제공해 연합감리교 구호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안명훈 목사는 작은 정성이라도 함께 나누며 협력하는 나눔 문화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현재 교인과 한국문화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대상을 지역사회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는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5관왕에 오르며 올림픽 사상 최다 메달 기록이라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이 위대한 기록 뒤에는 한때 삶을 포기하려 했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준 한 권의 책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의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마이클 펠프스는 2012년 런던 올림픽을 마친 후 삶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수영장에서 벗어난 펠프스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고 인생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배경에는 펠프스가 9살 때 이혼한 부모로 인해 정체성을 잃고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렁에 빠진 펠프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한 권의 책 덕택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릭 워렌 목사의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펠프스는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어 새로운 삶의 기회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펠프스의 고백을 들은 워렌 목사는 그의 재기를 함께 기뻐했습니다. 워렌 목사는 펠프스가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2002년 출간된 목적이 이끄는 삶은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됐고 저마다 분명한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다시 훈련을 시작한 펠프스는 리우올림픽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수영 황제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뉴욕 효신장로교회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나라와 민족 사랑을 위한 축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 수익금은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독립활동 자금을 지원한 멕시코 메리다 한인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나라사랑 음악회가 열린 뉴욕 효신장로교회는 한국의 정신이 담긴 아리랑과 고향을 향한 가곡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소프라노 이지은과 서혜영, 테너 지양길과 진철민 등 뛰어난 성악가들이 찬양과 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선구자, 고향의 노래, 친구여 등 정겨운 음악으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하나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아리랑 환상곡, 베토벤 심포니 5장 등을 연주해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일본 강점기와 한국전을 거치며 험난한 시대를 살아온 한국인의 삶을 재조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고도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광복의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 민족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누려야 할 그런 기억해야 할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광복 71주년을 맞이한 우리 이민 사회에 우리 후세들과 또 이민자들이 광복의 기쁨 또 앞으로를 위해서도 역사 의식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효신교회는 매년 광복절 기념 음악회를 열고 수익금을 불우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독립활동 자금을 지원한 멕시코 메리다 한인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앤드류 박 변호사 장학재단이 한인사회 꿈나무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매년 8명의 대학생을 선발해 $3,000씩 총 $24,000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박 변호사 장학재단은 지난 11일 제4회 장학금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장학생은 중국인 1명을 포함해 8명의 대학생이 선정됐습니다. 총 102명의 신청자 가운데 성적이 우수하고 커뮤니티 봉사활동 경험이 많은 학생들이 뽑혔습니다. 재단 측은 에세이보다 커뮤니티 활동의 비중을 많이 두고 선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앤드류 박 변호사는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이 재능을 다시 커뮤니티에 환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도전입니다. 노력.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인내심과 일단 노력이 필요한다는 거 아니까 꼭 안 탔다고 실망하지 말고 좀 부모들도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학생들은 자기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타려고 하니까. 장학금 시상식은 오는 8월 23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립니다. 1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8명의 대학생들은 이날 $3,000의 장학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단비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